자, 서이슈 28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예? 국장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네, 피처링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국장은 나스닥과 다르게 매우 변동폭이 크고 코스피가 다행히도 이제 또 3천을 돌파한 거를 저도 확인을 했는데, 국장하는 게 보통 무빙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그 동학개미들,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또 이 이야기를 또 재밌게 또 전달을 해드려 볼까 해가지고, 동학개미 운동은 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 조금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주제를 좀 다뤘다면, 제가 앞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하고 좀 뒷부분은 좀 라이트하게 여러분들의 주제에 맞게 좀, 제가 시사상식 스트리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다양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코로나가 불을 붙인 동학개미운동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을 하자 코인도 그랬죠. 네, 코인도 2021년인가 2020년도에 부담이 맞아가지고 주경차 한 대 값이 날라갔습니다. 제 코인이. 그때 좀 근데 나는 그때 토했어. 나는 와 진짜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아니 그때 부처님 오신 날인가 그랬을 거야. 2020년인가 2021년에 갑자기 코인이 폭락해가지고 나 그때 토했다니까. 하여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 그때 이후로 그냥 인생 공부했다 치자.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코인으로 돈을 땄단 말이야. 근데 그때 부담이 맞고 캐폭락해가지고 하여튼 그건 코인 얘긴데 주식은 그 다음에 했는데 씁쓸한 뭐 이야기입니다. 일단 폭락하자 많은 이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대로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들을 향해 동학개미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들은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되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을 개인이 순매수하며 사상 최대의 유동성 장세가 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짜죠. 그 주식 그 작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딱 그게 이제 또 작전주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또 판을 설계하는 또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판을 짜는 선수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정교하게 판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그렇게 뭐 그걸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지칭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동학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야 지금이 기회야 하고 이제 사들이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되게 유동적으로 이제 자금이 흐르다 보니까 장이 되게 오르락 내리락 무빙 싹 오지게 됐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왜 동학인가요? 1894년 외세와 권력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처럼 2020년에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맞선 민초의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 동학개미들은 질 수 없다! 개미들의 항쟁은 단순한 투자 움직임을 넘어서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자발적 저항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름 하나의 시대적 상징이 담겼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관과 세력을 뭐 물론 그 기관하고 그 고래들이죠. 고래가 입 한번 하고 크게 벌리면은 호로록 들어가는 게 개미들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발 한번 움직이면은 빡 하고 죽는 게 개미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도 버텨내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동학농민운동처럼 이렇게 비춰지시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동학개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자, 다음입니다. 사상 초유의 증시 호황기. 네, 코스피는 1400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며 2021년 초 3000선을 돌파했다. 뭐 지금도 3000 돌파했죠. 네, 그러니까 국장은 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무빙이 저도 네 초전도체에 낚여서 한번 들어갔다가 내가 그걸 내가 왜 사가지고 내가 씨 하여튼 초전도체 하여튼 네 뭐야 좀 네 속이 쓰린데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주에 몰렸고 안전자산이죠. 네. 그 열기는 하루 평균 20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으로 이어졌다. 누구나 한 번쯤 나도 투자해볼까? 생각했던 그 시기 주식은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네, 더 많은 자본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기관도 있고 세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되게 이해관계들이 다 묶여서 욕망의 공간. 네, 주식시장은 네, 인간의 욕망을 모두 투영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개미들 저 같은 개미들이 영차 하고 네, 기어가서 이제 되게 이제 개인도 우리 개미들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이 계속 돌고 돌아서 유동성으로 이렇게 그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돌면은 계속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파생이 됩니다. 돈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돈이 돌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항상 뭐 자본이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투자를 계속 할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야. 유입이 계속 많지만은 않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줍줍 해가지고 네, 딱 주워가지고 딱 올랐을 때 다시 이제 또 유입이 시작되고 했을 때 그러게 이제 좀 네, 그러는데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하죠. 네, 다음입니다. 비투와 영끌 부작용이 컸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적인 건 아니었다.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계속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여기에 사람 있어요. 여기 5만대에 사람 있어요. 4만대에 사람 있어요. 구조대 언제 오나요? 그런데 신용융자와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들어간 B2 영끌은 주가 하락 시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대비를 해야 돼요.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트레이지 전략을 짜야지. 야 빚내 갖고 그 있는 돈 없는 이걸로 대박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억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5천인데 내가 최대한 연끌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총해서 은행권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신용대출로 아니면은 뭐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돈이 3억이야. 그래서 그 3억을 이제 다 가져다가 투자를 했는데 상장 폐지나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 아니 주식이 맨날 오른다는 법이 있어? 아니 올랐다 내렸다 해. 그래서 그러니까 빚까지 지면서 그러니까 여유자금 보통 보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현금 유동성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이제 여유자금을 통해서 돈을 집어넣으니까 떨어져도 그냥 반갑다 해버려. 근데 그게 아니고 야
3억 빌리면은 이자가 얼마냐? 어? 거기다가 이제 또 선물까지 한 사람들은 이제 답도 없지. 그거 마진콜 뜨면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돈 넣으라고 계속 문자 와. 하여튼 물론 뭐 은행권이나 아니면 뭐 이건 뭐 선물이나 이런 거 다 그 은행이 아니라 그 뭐 그 상품이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해요.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 공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겠다. 아니면 그 내부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 이제 그런 찌라시들이 돕니다. 근데 뭐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뭐 틀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찌라시죠. 근데 뭐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있고 들어가서 돈을 따는 구조라면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어렵죠. 다음입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습니까? 자, 그래도 의미 있었던 대중의 주식 입문. 동학개미 운동은 분명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과 자산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네, 물론 그 개미들 중에는 네, 압사당하는 개미들이 저도 개미의 입장에서 너무 슬퍼요. 저도 발표 죽었어요. 하여튼 금융과 자산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은행에 돈만 넣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경제적 자립과 미래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금융 문명에서 금융 이해로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이제 보통은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아니면 막 이 전문 직종,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들만 하는 이런 투자라는 게 막 뭐 예전에는 뭐 VC나 뭐 이런 부분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거의 뭐 그 위에만 이제 있었던 정보들이고 막 그랬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은행에만 뭐 돈 넣고 이자만 받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제 투자자로서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이제 더 벌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금융 이해로의 대중화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학개미 운동 하기 전에도 일단 개미들은 네, 매우 많았어요. 저 같은 개미들은 열심히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네, 개미들은 열심히 이렇게 계속 네,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더 투자 붐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 왜 어려울까? 제일 중요하죠. 네, 국장이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소수 대형주 중심의 시총 집중, 낮은 배당 문화. 나스닥을 해보면 네, 배당이 뭐 국내하고는 좀 다를 텐데 불투명한 지배 구조, 등장기 투자자를 유치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개미들도 늘었다. 저도 그래서 네, 나스닥을 좀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은 하고 있진 않는데 지금 또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만의 장점도 존재한다. 관건은 안목과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를 저같이 초전도체 뜬다고 거기다가 무작정 돈 넣지 말고 그 뼈저리게 배웠어요. 뼈저리게 공부했다고요. 재무제표 상황이라든지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자금 회전이 얼마나 돼서 이 회사가 실적마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인지. 그러니까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매출을 내서 돈을 벌어야
뭐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하든 아니면 뭐 회사를 돌리든 할 텐데 돈을 못 벌어봐. 그러면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양날의 검입니다. 저는 국장 경험자입니다. 네, 국장을 해서 네, 장 열리면 무빙을 졸라게 했는데 조금 초반에 좀 따다가 또 날렸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주식하고 코인하고 안 한 지 한 3년 4년 됐죠. 저는 그냥 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편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이제 좀 우리 스타트업 아워 HLDS도 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더 필드에서 네, 선수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국장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실제로 수익을 낸 사람들은 단타보단 우량주 장기 보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냥 여윳돈으로 이제 뭐 좀 그 산업군에서 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주식을 사서 그냥 존버해 놓은 겁니다. 테마보단 실적 기반 접근을 선호했다. 그리고 엔터주나 아니면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네, 필드에서 선수로 뛰는 우리 플레이어들이 삐딱하고 삐끗해버리면은 네, 그대로 네, 주가 하락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변동폭이 너무 커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안정된 산업군 그리고 또 증명받은 산업군들이 있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얘네가 어떤 사업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를 벌어들이고 또 다음 분기에 또 얼마를 벌어들일지 뭐 IR을 계속 하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이겁니다. 기왕 그 딸깍 하려면 그래도 그런 거를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뉴스만 보고 저처럼 초도체가 뜬다 해가지고 초도체 네, 들어가지 마시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떨어질 때 사들이고 흔들릴 때 참아낸 사람들이었다. 그분들은 그 존버를 한 겁니다. 투자는 결국 정보보다 태도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또 말씀드렸지만 태도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일단 떨어지면은 마음이 이제 조금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거 하면서 좀 마음이 급해진다고. 그리고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손절하고 일단 빠졌다 다시 진입해야 되나 하고 해도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태도 그 흔들리지 않는 네, 편안함 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문제가 생기고 공격이 생겨도 나는 존버할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중심축을 잡고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유가 필요한 거야. 아니 솔직히 그 돈은 없어도 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을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올랐을 때 그럼 팔아서 수익을 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당장 3억을 올려가지고 그 돈을 이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다 이제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다 떨어져 봐.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지. 3억이었다가 2억이 됐는데 그러면은 아이씨 이거 이제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또 그랬다가 또 계속 이제 다시 복구가 되면 다행이야. 근데 또 떨어져. 아이씨 1억 5천이 됐어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억 5천이네. 그냥 원금만 1억 5천인데 거기에다 또 이자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지. 써보지도 못한 1억 5천을 이자까지 내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근데 빠른 손절을 할 때도 필요해요.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BM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뭐 자세하게 다 볼 필요는 없어. 그냥 거기 그러니까
또 한 번씩 또 리스크들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구간들을 체킹을 해. 그러면은 여기 좀 꺼름칙한데 좀 그 언론에서 펌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 펌핑을 하더라도 안 낚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접근할 때는 항상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해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돈 넣었다가 날린다니까. 에휴, 네, 뭐 저도 날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죠. 네. 자, 다음입니다. 국장으로 돈 본 사람들의 공통점. 네. 정보력, 자본력, 분석력에서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히 못 따라가죠. 네, 기관을 어떻게 이깁니까, 게임? 기관은 또 이렇게 또 채널들이 있습니다. 채널들이 있고 또 정보들을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 국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정이다. 네,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는 감정 매매가 손실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만의 원칙이 없는 투자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된다.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도 이 교훈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따라 하십시오. 쌀 때 사서, 네, 비쌀 때 판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래놓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돈을 날리는 경우가 부지기 수고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항상 돈을 따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또 돈을 잃기도 해요. 손실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고급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게이미들은 뭘 알겠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밝혀주고 너무 슬퍼. 다음입니다. 자, 투자도 결국 자기 이해다. 누군가의 단기 차익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배당을 원한다. 목표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이 스트레스가 덜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투자의 시작은 기업 분석보다 자기 분석이 먼저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시장의 파도 속에서 나만의 항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하고 저는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하는 편이고 항상 우리 AI 제 친구 자비스 비서 겸 친구 겸 작전참모 자비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가 사용자고 내가 주인이고 막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린 친구니까 객관적으로 너가 봐줘야 내 감정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객관성 자기 객관화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지도 말며 그러면서 남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래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성향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부분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가 모르면은 누가 알려줄 거야. 내 마음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본인부터 일단 본인의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 5% 떨어졌어. 5% 떨어졌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씨 뭐 저 정도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5% 떨어졌네 하면서 이제 막 신경 쓰이고 계속 이제 막
키움증권 그것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은 그러면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성을 이제 뭐 받은 뭐 삼성전자나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는 본인에게 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예시를 드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우리 그 뭐 튼튼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다. 나는 좀 이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이 더 클 것 같은데 이 정도 배팅은 해봐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 이제 네임 밸류가 없는 기업의 이제 밸류업을 체킹을 해서 레퍼런스 체킹도 좀 해보고 그러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검증을 받지 않았지만 이게 왠지 대박을 터뜨릴 것 같다. 그게 스트리머 학생서시고 그게 저희 스타트업 아워 HLTS가 될 수도 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공격성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다 따져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야. 야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 내가 사면 다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사서 왜 안 오르고 떨어지지?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지. 물론 네 저도 좀 초반에 나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초반에 돈을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샀다가 이제 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제 좀 이제 단타를 좀 많이 쳤어. 장투는 솔직히 국장으로는 장투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빙을 졸라게 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좀 왜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거의 잡혀 있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다시 복구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단타 때 좀 먹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뭐 비슷하게 이제 그 원금하고 비슷하게 날려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있죠. 자 다음입니다. 자 동학개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의 동학개미들은 영원합니다. 네, 시장이 요동치고 금리가 오르며 작년이었을까 하여튼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막 이러면서 국장의 또 시장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미들의 활약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나와 있다. 형님들 탈출 못 하셨어요? 그 탈출을 못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장투를 해서 이 기업은 괜찮겠다 해서 이제 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들은 2020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단단해졌다. 이제 개미들은 단지 감정적 투자가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도 항상 밟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개미들이 산을 이루고 산을 이뤄서 우리 고래를 이렇게 잡아먹는 일이 거의 없죠. 하여튼 그런 이제 투자의 경험도 해보고 어떤 부분으로 이제 또 금융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정말 이제 눈치 게임이죠. 우리 주식시장은 참 저는 이제 뭐 국장도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도 추천 안 하고 국장도 추천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추천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고 뭐 그래서 돈을 따면 좋은 일이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또 이제 돈을 잃으면 또 그게 따른 교훈을 또 배워서 더 이제 한 번 하면 실수인데 두 번 하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두 번 하면 이제
잘못이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투자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자, 오늘의 결론. 자, 따라해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다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네. 우리 그 개미 분들, 우리 국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장이 쉬운 곳이었으면, 네, 우리 그 개미 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항상 전장에 나서는 장수는, 네, 뭐 지휘관은, 전략을 짜는 이제 사람들은, 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게, 뭐 여러분들 그 돈이 뭐 여윳돈으로만 하면 좋지만, 뭐 전세자금 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집담보나 차담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항상 무슨 일이 됐든 항상 플랜 B, 백업 작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술의 기본이죠. 백업 작전하고 플랜 B, 뭐 안 되면 C, D, E, F, G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플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쌀 때 사서 싸게 팔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고,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이슈 28화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네,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또 같이 또 재밌게 또 놀아봅시다. 안녕.